저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? 이제 들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. 우선은. 그리고 익숙한 것부터 이제 그 방법이나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다 뜯어 먹어봤어요. 우선은 그런 걸 접하지 않았으니까 전부 잡초고 뭐 이게 마당에도 보면은 이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다 뜯어가 버리거든. 잡초라고 해서 네네. 잔디만 키우고. 네, 맞아요. 예. 근데 사실 그 사이사이에도 좋은 게 되게 많거든. 한 끼의 반찬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이래 스쳐가면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이름을 한번 딱 기억을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. 네. 마찬가지예요. 그건 좀 더 깊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까이 가보고 접근을 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먹는 방법을 익히는 거. 공부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. 지친 게 먹어봤어요? 아나운서는? 아니요. 사실 저는 지친개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, 오늘. 그 고향이 도시예요? 네. 네네. 도시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도시에도 지친개라고 있어요. 없는 데가 없습니다. 세멘트 이 갈라진 사이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. 민들레처럼 생명력이 되게 강해요. 근데 이 지친개가 그 생명력이 많고 우리 주변에 많이 나는 것들은 그만큼 많이 먹으라는 메시지거든.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. 그냥 무시를 해. 그냥 무시하고 그걸 자기 밥상에 올려서 이게 그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요.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거기에만 딱 가서 그냥 먹는데 사실 밥상은 다양한 실험의 장소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저 지친개는 그 뭐 아무리 해 먹어도 부족하지 않아. 넘쳐나요. 우리 전 국민이 다 먹어도. 엉겅퀴도 마찬가지예요. 엉겅퀴도 굉장히 많은데 서양에서도 해독제로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엉겅퀴는 가시가 있어서 이제 그냥 나물로 쓰기는 저가니까 일단 채취를 해가지고 불에다 다 이렇게 태워요. 가시를 다 태운 다음에 다시 삶아가지고 해장국 끓이면 저 기가 막힙니다. 강력한 해독제다. 간의 독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. 그래서 저 지친개가 뭐 아무리 그 잡초라고 뽑아내고 막 그냥 약을 뿌리고 그래도 납니다. 수없이 농약을 갖다 뿌리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.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야지.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익숙하게 왔는데 어려울 때 익숙했던 것은 살림이 풍족해지면은 하찮게 생각해. 그게 자기를 지켜주고 거기까지 올려놓은 줄 몰라. 끌어올려 놓은 줄. 근데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? 이건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. 네네.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했습니다. 어릴 때부터요? 예. 살림이 가난해서 그 풀 뜯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. 그래서 그 훈련이 돼 있고 길들여 돼 있어서 저는 자연스러운데 도시 생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한가? 바로 이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그 좋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. 뭐든지 먹어봐라. 이거를 들풀 막 이런 거를 먹다가 이것을 미국에 가서 푸드 아트라는 잡지 회장을 밥해 줄 계기가 됐어요.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그 센트럴파크 있잖아요. 네. 새벽에 주머니 많은 잠바 입고 가가지고 거기 풀 뜯어 온갖 풀 뜯어다가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. 걸리면 벌금 무니까. 예. 그래가지고 그걸로 디너를 해줬어요. 12명. 들풀 밥상에. 그래 해줬더니 다 공유해. 3개가 다. 이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의 밀전병처럼 뭐 그것도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걸 튀겨서 먹기도 하고 이러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해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먹고 나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.
무슨 맛이 없었나? 그러고 말았거든. 네. 그랬더니 불러. 그래가 딱 갔어요. 프랑스 사람인데 노인이에요. 80이 넘은 것 같아요. 근데 12명의 그 푸드아트에 같이 있는 사람, 외교관하고 뭐 다 같이 있으니까. 딱 내가 이제 갔거든요. 갔더니 오늘 프랑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최고의 셰프가 있었는데 오늘 그 셰프를 만난 것 같다.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그것을 능가하는 것도 발견했다. 이렇게 막 극찬을 했어요. 그래가 들풀이 세계에서도 먹히는구만. 그래서 이게 그 아티초크나 뭐 이런 특수 재료들은 비싸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먹잖아요. 근데 이 들풀들은 굉장히 험하고 거칠고 막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엄청난 걸 가지고 있습니다.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찾으면 찾을수록 귀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.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야. 없는 게 아니에요. 무궁무진하게 있어요. 그 보고예요. 이 식물은. 시대가 바뀌고 막 바이러스고 뭐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세계 전체가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음식에 접목을 시키면은 그것은 모든 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엉겅퀴가 아니면 지층계가 그냥 넝쿨째 끌어다 가지고 푹 고아가지고 그 물만 마셔도 좋다. 우리 물을 너무 많이 안 마셔. 많이 마시는 게 뭐예요? 커피와 음료수예요. 이게 나쁜 거면 골라가지고 마시는 거예요. 아플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섬세하게 보면은 다 필요해서 있었구나. 내가 이 소중함을 몰랐구나. 나는 막 봄이 되면 있잖아요. 사계절이 다 그렇지만 봄이 되면 정신이 없어요. 좋아가지고. 이 풀들이 전부 막 이야기를 해, 막. 그리고 향기로, 소리로, 모양으로 막 다 이야기. 뜯어 먹어보면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. 풀은. 그냥 겸허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싹 내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식물이 똑같은 나무에서 계속 잎을 채취하잖아요. 그럼 쓴맛이 자꾸 강해집니다. 그래가 못 먹게 만들어요. 스스로 방어하는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식물이 얼마나 이 화학적 체계가 뛰어나냐 하면은 스스로 방어하는 걸 알아. 벌레가 많이 와도. 그냥 다 뜯겨 먹는 게 아니에요. 봐요. 약을 안 쳐도 막 뜯어먹기 시작하잖아요. 그럼 막 전체가 막 앙상한 줄만 있어. 그런데도 안 죽어. 왜? 살아나는 방법을 알아요. 마찬가지죠, 우리도. 우리 뭐 살다가 사회 이렇게 뭐 실패하거나 뭐 그런 막 자살하고 이러잖아요. 풀을 보고 배워라. 들풀. 지천에 널려있는 그 풀의 이 섭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분. 과연 너는 그 나쁜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느냐, 이런. 못 만들어냈다.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제는 뭐냐. 이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자연에다 맡기고 그냥 감사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만 가도 시간이 너무 없다. 그래. 이게 뭐 전부가 이 메시지예요, 다. 나는 태어나고 큰 이 시간이 자라는 환경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. 일반 사람들하고. 이제 다른데 어머니가 3분 계시지. 나를 낳아준 분은 계속 키우지 못하는 형편이 돼서 미안하고 또 길러준 어머니는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
제대로 욕도 제대로 못 해보고 제대로 때려보지도 못했어요. 때리면 누가 지 자식이 아니라고 저렇게 구박한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듣게 했어요. 그게 수물이 돼서 어머니가 딱 돌아가실 때 장이 꼬이는 거예요. 그렇게 죄송하다. 이게 나는 부모님이라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거나 어떻게 이럴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그걸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나 이번 인생의 음식으로 그려야 되겠다 하는 뭐냐. 이 음식이라는 내 노동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쫙 펼치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있다.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? 바로 그런 어머니들의 눈물값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.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. 그래서 나는 죄송한 것밖에 없고 그 죄송함이 사무쳐서 펼쳐나온 게 음식이에요. 그리고 그분들이 해먹었던 소박한 그 호박죽 하나도 별식이라고 끓여줬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난 잊지 않는다. 혼자서 나를 낳아 키우던 생모는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.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인연이 다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어머니 혈육들이라도 맞이했으면 좋겠다.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. 집에 계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란 걸 알게 된 후에 전국을 떠돌면서 생모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. 맛있나? 귀한 재료들을 보면 이걸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. 제가 지리산에 다녀왔어요, 선생님.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. 만나겠지. 혹은 나도 모르게 지나갔겠지.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돼요. 내가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게 너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이 여행을 언제 끝낼 수 있을 것인가? 그건 나도 궁금해. 선생님 영화의 예고편이 굉장히 예고편만으로도 좀 울림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영화인가요? 사실 막 그리워하고 기다려지고 궁금해서 또 찾아 나서고 이러한 일정들이 이게 단순히 이렇게 짧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10년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, 이게. 예, 내 얘기를 듣고 그것을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, 그 다음에 또 내가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했던 부분도 혹시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, 어머니 혈육이라도 만나서 내 음식을 드시게 됐을까, 이러한 기대감, 그게 60년이 걸렸어요. 60년이 걸려서 이제 알았어요. 어머니는,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자연 전체였다. 그 영화도 선생님의 요리 철학을 느낄 수 있을까요? 또 좀 다른 건데 내가 사실 밥 많이 얻어먹기도 했습니다. 예,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어머니들에 의해서. 네. 그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나는 이 영화에서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줬고 또 어머니의 밥은 무엇인가. 예. 이게 자식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
늦게 들어와도 전에 보면은 꼭 밥을 사발에다 퍼서 이불에 이렇게 아랫목에 딱 묻어놓은 밥이 식을까 봐. 예. 그리고 이제 아무리 늦게 와도 어머니는 그 밥을 다 꺼내놓고 자식을 먹게 하거든.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유추해서 진정한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,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, 바로 밥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.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. 라일락 피던 5월을 그 향기처럼 떨려오던 그대의 손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. 수국이 피던 6월을 그 물빛처럼 번져오던. 나는 이 그 요리의 그 재료의 특성들을 다 그려봤습니다. 나는 왜 이게 스케치 작업을 시작을 했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? 이 궁금증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. 그 다음에 이 요리를 어떻게 할까? 이걸로 무슨 요리를 할까? 라는 그 해답은 그 성질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이렇게 딱 자꾸 해보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색만 나옵니다. 그게 신기하잖아요. 사실 새들은요, 새들의 참미라고 그래서 백장을 그린 게 있는데 도형을 그렸어요. 새들이 날아가는 형태나 모습들이 다 지상에 있는 생명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게 고맙지. 저 멀리서 위험이 닥쳐오면 이들은 형태로서 위험을 알려.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또 알려. 힘들면 힘들 표현을 해요. 이게 봄이 되면은 새들이 막 사랑의 노래로 막 그냥 온 갈대밭이 그냥 날립니다. 그래서 난 이 만물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깨달았거든. 갈대밭에 새들이 울음소리가 평소의 소리하고 봄날의 사랑의 이 알을 품을 때 소리하고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새들한테도 너무나 고맙잖아요. 고마워서 사람에게 주는 밥과 똑같이 돌솥밥을 해서 그걸 양념을 해서 다 갖다 놨습니다. 이렇게 새로운 여행을 하는데 이 밥을 먹고 힘을 내시라. 그래서 갖다 놨더니 내가 주기 전에는 안 먹고 그 주위를 돌아다녀. 빙빙. 절대로 거기에 오질 않아. 신기하죠? 그래가지고 딱 가서 나누어주니까 그때 먹기 시작해서 삽시간에 탁 없어졌어요. 나눔은 모든 생명에게 공유하는 특권이다. 나눔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이 됐건 곤충이 됐건 다. 그리고 힘들면은 위로도 해주고 이쁘면 이쁘다고 칭찬도 해주고 식물이 됐건 뭐가 됐건 다. 그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보듬어주고 내가 꽃밥을 줬던 것은 바로 그러한 생명의 높고 낮음이 없고 너 나 분별이 없다. 모든 것이 소중하다. 모든 생명은 애달지 않은 게 없죠. 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고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어.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서로가 나눌 수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.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들풀이라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요리 재료로 쓰임 쇠나 그 쓰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. 하우투 지식 채널.